뜨겁게 오르면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돈도 아끼고 효과도 더 좋아요, 여러분. 나는 선크림 바르기는 아직 너무 불안하다, 걱정된다, 그래서 못 바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드름에 좋은 제품 좀 추천해줘 할 때마다 추천드리는 안녕하세요, 우리 피탐찌들,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요즘 날씨 온도가 점점 따뜻해지고 높아지면서 피지 분비량이 다시 많아지는지 뭔가 얼굴에 기름기도 더 많이 생기고 트러블들도 스멀스멀 올라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제 트러블 30년 짬으로 따뜻해지고 더워지는 날씨를 대비하기 위해서 꼭 해줘야 되는 피부 관리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선케어입니다. 우리 피탐찌들 제 영상 예전부터 봐주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전에는 여드름이 너무 많이 지속적으로 나다 보니까 선크림 바르는 것보다 트러블 케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줬었어요. 물론 지금은 순하면서 사용감도 좋고 자극도 덜 되는 그런 제품들이 너무 잘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아무런 정보 없이 여드름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3시간에 한 번씩 선크림만 계속 덧발라줬더니 트러블이 더 심하게 뒤집어지고 염증성, 화농성 여드름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선크림을 맨날 바르는 것보다 얼굴에 차라리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여드름 관리만 해주는 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제가 여드름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면서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예전보다 여드름이 나는 개수도 많이 줄었고, 지금도 턱 주변이나 아니면 생리 전에 여드름들이 염증성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저에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스파 케어를 해주다 보면 저는 며칠 만에 가라앉혀주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그 방법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트러블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심한 여드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이고, 반면에 피지량, 속 건조, 모공, 흉, 블랙헤드 같은 고민들은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집중적으로 더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는 선케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맨날 실천을 해주고 있어요. 여드름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선케어를 챙겨서 해주는 시작이 많이 늦기는 했지만, 지금은 비교적 사용감도 순한데 제품성도 좋아서 제 피부에도 너무 잘 맞는 무기자차 제품들을 찾아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선크림은 무기자차랑 유기자차 성분으로 나뉘잖아요. 근데 무기자차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열을 흡수해서 다시 뱉어내는 유기자차 제품보다는 조금 더 자극 없이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유기자차 제품 같은 경우는 바르고 30분 뒤부터 효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30분 전에 미리 선크림을 발라놔야 되는데요. 무기자차 제품은 징크옥사이드 같은 광물 성분으로 얼굴에 막을 하나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막처럼 바르는 순간 자외선을 평평 이렇게 튕겨내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셀퓨전시 제품 좋아하고 달바 제품 좋아하고 이런 선쿠션 타입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지금 날씨에서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거는 달바 워터풀마이드 선크림. 이 제품 제가 메이크업 할 때 맨날 바르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발림감부터 무기자차 제품 같지 않고 촉촉함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여드름이 꾸준하게 올라오셔서 나는 선크림 바르기는 아직 너무 불안하다, 걱정된다, 그래서 못 바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인데도 이렇게 좀 사용감은 순하면서 촉촉함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쿠션도 무기자차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런 애들은 어디에 좋냐, 우리가 선크림을 2-3시간에 한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발라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미 선크림 한번 발라놔서 여기에 뭔가 제형이 몽골몽골하게 있는데 그 위에 한 번 더 덧바르면은 떡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한 번 더 발라주기에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때 선쿠션 사용해서 그냥 톡톡톡톡 위에다 한 번 더 덧발라주면 무기자차 특유의 그 허옇게 들뜨는 현상도 훨씬 덜하고 제형 뭉치는 그런 찝찝함 느낌 없이 깔끔하게 덧발라줄 수 있어서 되게 편해요. 제가 이 제품은 좀 저렴이로 추천드리고, 고렴이 중에서는 그 아떼 선쿠션 제품 있거든요. 그 제품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안 하는 날에는 2-3시간에 한 번씩 이런 선쿠션 제품들 사용해서 덧발라서 선케어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제 제가 앞자리가 3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피부의 탄력도도 그렇고 점점 노화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얼굴이 타면 계절이 바뀌면 다시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축적될수록 얼굴이 탄 게 잘 안 돌아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 피탐찌들은 요즘에 제품성들이 너무 좋은 무기자차 제품들이 잘 나오니까
보니까 여드름에 자극 덜 하면서 사용감도 좋은 이런 제품들 사용해서 꼭꼭 선케어 빨리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너 신나서 지금 설명하는 게 너무 길어졌는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얼굴열 내려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여름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얼굴열이 1도가 오르면 피지량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여름에 피부가 갑자기 뒤집어지고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오는 이유는 뜨겁게 오르면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피지선에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 결국에 그 피지선이라는 통로가 막히게 되잖아요. 그 통로가 막히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게 그 여드름 알맹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블랙헤드는 당연하고 화이트헤드, 트러블, 뭐 각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여름에 얼굴열 내려주는 그 데일리 방법으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냥 확실하게 이 얼굴에 있는 온도를 내려줄 수 있는 방법, 바로 모델링 팩입니다. 정말 지겹게 소개해드려가지고 우리 비탐지들 지겨우실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우리 비탐지들이 저한테 먼저 지겹게 추천을 해주신 방법이고 제품이에요. 린제이 쿨 티트리 모델링 팩인데, 이거는 제가 1kg 구매해서 잘 사용을 하다가 이게 일회용으로 나온 거를 보고 이것도 구매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가성비는 이게 1회분이다 보니까 이 1kg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피부관리사 자격증 따면서 여러 가지 모델링 팩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모델링 팩이라고 해서 다 쿨링감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시원한 느낌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많이 들기는 하지만 모델링 팩 제품에 따라서도 그 시원함이 느껴지는 정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린제이 쿨 티트리는 정말 제가 사용해본 모델링 팩 중에 쿨링감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살짝 페퍼민트? 허브 같은 잎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쿨링감 뿐만 아니라 그 티트리 성분을 얼굴에 발랐을 때 화한 개운함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얼굴열이 즉각적으로 내리는 효과도 있는데, 티트리 성분 그 효과 때문에 염증성 트러블 갑자기 번지듯이 많이 올라왔을 때, 저녁에 봤는데 붉어지고 화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모델링 팩 해주고 떼내주면은 여드름이 없어져 있는 건 아닌데 애들이 붉은기가 빠지면서 조금 잠잠해져 있는 느낌? 그래서 저는 피부 불안하고 여드름 갑자기 번지는 것 같다 할 때는 세안 직후에 모델링 팩 응급용으로 꼭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델링 팩 해주고 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킨케어 단계 이어서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얘는 얼굴 온도를 바로 순식간에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추천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스킨케어 방법인데, 저는 날씨가 뜨거울 때 하는 스킨케어는 무조건 수분, 그리고 피부에서 느껴지는 진정이랑 쿨링감,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 피탐지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그 스킨케어 내 피부에 잘 맞지 않는 제품 사용했을 때 입김 불었을 때 얼굴에 훅훅 찌면서 되게 뜨거운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고기능성 제품들이 저한테는 거의 다 그랬는데, 그런 사용감이 느껴지면 저는 이미 나 있는 여드름들도 더 자극을 받는 느낌이고 트러블들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얼굴열이 오르고 피부에서 자극을 받는 요즘 같은 때에는 나에게 잘 맞는 진정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수분감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제품을 사용을 해줘야 자극 없이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성분이 티트리, 당연히 빠질 수 없고, 그리고 어성초, 그 다음에 센텔라 성분, 요렇게는 여드름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강력하게 본 성분이라 좋아하고요. 아니면 마스크팩 안에 이키 추출물이라는 성분이 함유된 제품도 있는데 그 성분도 진정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얼굴열 내리는 스킨케어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세안해주고 이제 모델링 팩 해줬다가 떼내주고 그 다음에 피부에 잔여물이 없는 깔끔한 상태에서 가벼운 스킨케어를 하나 해줘도 되긴 하지만, 뭔가 얼굴이 이미 붉다, 뭔가 진정을 시켜줘야 된다 할 때는 마스크팩 하나를 붙였다가 떼내주고 스파 케어를 하나만 더 발라주고 끝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 마스크팩인 아비보 어성초팩이나 메이크프렌 모스카밍 마스크, 이런 제품들 사용해서 진정시켜주고 떼내준 다음에 트러블 부위에만 스파 케어 해주는 식으로 끝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질 케어인데요. 얼굴열이 오르고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 그 피지가 분비되는 통로를 열어줘야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지가 않고 피지 배출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 통로, 그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각질 관리인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각질 제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을 해봤잖아요. 자극적인 시술도 받아보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정말 가격 비싼 각질 제거 방법보다 우리가 집에서 매일매일 데일리로 케어해줄 수 있는 각질 제거 방법이 훨씬 더 돈도 아끼고 효과도 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강추하는 방법은 세안할 때 해주는 각질 케어 방법이잖아요. 예전에 저는 화학적 각질 제거 방법인 바하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각질 케어 해주는 것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세안할 때 각질 제거를 확실하게 해주다 보니까 화학적인 방법을 쓰는 횟수가 정말 줄었거든요. 제가 효과를 너무 많이 봐서 비탐찌들에게도 정말 지겹게 말씀드리는 방법이긴 한데 세안을 하지 않았을 때는 미온수 세안 그리고 약산성 클렌징 폼을 거품망이나 거품기를 사용해서 쫀쫀하게 거품을 내준 후에 60초 세안해주는 거. 거품 마사지를 60초 동안 해주고 미온수로 동일하게 헹궈주는 방법. 이렇게만 해줘도 60초 동안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다 보니까 평소에 쌓이는 그 각질 느낌이 거의 안 느껴지더라고요. 각질 진짜 두껍게 쌓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각질 쌓였을 때 뭔가 내 피부 같지 않고 퍼석하고 스킨케어 해도 껍데기 위에 바른 것처럼 겉도는 느낌? 근데 각질 케어가 꼼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안 느껴지면서 내 쫀쫀한 피부 살결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방법 플러스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각질 케어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애정하는 방법이죠. 피부관리사 공부하면서 애정하게 된 방법인데 효소 제품으로 각질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효소 제품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세안해줄 때 그냥 세안제처럼 동일하게 사용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각질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다 그러면 효소 파우더를 약산성 클렌징 폼 대신해서 사용을 해주는 건데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품은 파파르서피 효소 파우더 제품이잖아요. 그거를 가루를 손에 덜어낸 다음에 물에 살짝 개어내줘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하면은 약간 묽어지기 때문에 각질 제거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는 말고 살짝만 묻혀서 알갱이가 어느 정도 느껴질 때까지만 개어내준 다음에 세안해주는 거랑 동일하게 마사지를 해주고 미온수로 동일하게 헹궈내주면 됩니다. 각질이 너무 심할 때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해주는 편이고요. 그냥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고 싶다 할 때는 일주일에 2번. 아니면은 요즘은 각질이 거의 안 느껴진다, 피부 상태 너무 좋다 할 때는 일주일에 1번 이렇게 세안제 대신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클렌징을 할 때는 요 위에 제가 영상으로 자세하게 올려놓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봐주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비탐찌들 중에서 저보다 더 많이 민감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제가 기존에 강력 추천드렸던 바하나 파하, 아하 같은 화학적인 방법이 부담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세안 방법은 정말 훨씬 더 자극 없이 편안하게 매일매일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는 효과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4번째로는 스팟 케어인데요. 정말 제 인생 여드름 관리 방법이죠. 각질 케어가 잘 돼서 피지 배출이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피지선 통로에 이렇게 피지들이 뭉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여드름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 여드름들을 관리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 국소 부위에만 스팟 케어 제품을 발라서 여드름 스페셜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스팟 케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효과 본 스팟 케어 제품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진짜 제 지인들이 저한테 여드름에 좋은 제품 좀 추천해줘 할 때마다 추천드리는 에크논 크림 그리고 티트리백 오일 이렇게 2가지를 저는 가장 애정을 해요. 만약에 나는 고름이 비치지 않는 빨간 뾰루지 같은 염증성 트러블이 많이 올라와 그리고 강한 느낌 없이 편안하게 발라주기 좋은 스팟 제품을 원해라고 하시면 에크논 크림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고름이 잘 비치는 농포성 그리고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올라와 그리고 모낭염 같은 염증성 반응도 있어서 트러블이 더 번지는 것 같아 그리고 효과만 확실하게 있다면 사용감에 화한 느낌이 들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티트리 105일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물론 뭐 이 제품들의 장점 그리고 효과를 뚜렷하게 알고 있어서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해주는 편인데요. 모낭염, 그 하얀 알맹이 같은 톡톡 터지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는 피지선이랑 연관이 없긴 한데 그런 애들이 번지면 여드름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티트리 105일을 면봉에 묻혀가지고 톡톡톡톡 스팟에 발라주는 편이고 번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구진성 여드름, 그러니까 고름이 안 보이는 뾰루지 같은 여드름들이 뜨문뜨문 올라온다 할 때는 에크논 크림을 도톰하게 얹어서 발라주는 편입니다.
저는 스킨케어 제품은 피부 타입마다 잘 맞는 제품들, 성분들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내 피부에 잘 맞는 스킨케어를 가볍게 발라주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처럼 트러블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오시는 분들은 스킨케어를 마친 후에 그 트러블, 국소 부위에는 꼭 스팟 제품을 사용해서 스팟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최근에 그 메이크업 영상 올렸을 때 여기에 턱드름에 왕건이 하나 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탐지가 이런 거 올라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세요? 한번 물어보신 비탐지가 계셨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이런 니들 여드름 패치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런 애들은 일반 패치랑은 다르게 니들이 뾰족뾰족 조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튀어나와 있는 니들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바위처럼 땅땅한 은괴성 여드름에 붙여주면은 여드름이 터지지는 않는데 속에서 점점 줄어들면서 평평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여드름이 어느 정도 익은 상태에서 붙이면은 더 익어가지고 터질 수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 그렇게 바위처럼 땅땅하게 올라오는 은괴성 왕건이 여드름은 이런 니들 패치 붙여주면은 넉넉하게 일주일 안에는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인데요. 평소에도 사계절 내내 해주면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특히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여름에 강력 추천드리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에요. 먼저 생활 습관 중에 제가 효과를 정말 많이 본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운동이면 저는 어떤 거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맨날 실천해주는 방법은 걷기 운동인데요. 제가 여러분 이 사진은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동상 걸렸을 때 발 사진입니다. 이 정도 동상 걸리는 게 사실 현대 사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발에 동상이 심하게 왔냐면 저는 손발이 다 찬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발은 이 정도 심하게 동상이 왔지만 손도 매번 겨울에 접히지도 않을 정도로 붓는 체질이었거든요. 저처럼 수족냉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 몸속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끝까지 열 전달이 잘 되지가 않으니까 얼굴로 열이 떠가지고 대부분 얼굴을 만졌을 때 뜨거운 분들이 많대요. 근데 제가 그런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는 손발이 찬 체질이야가 아니고 이런 체질일수록 얼굴에 열이 더 잘 오르고 트러블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피부과 아니면 체질 관련, 음식 관련, 스킨케어 관련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참고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한 게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해서 걷는 운동을 하자.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디를 갈 때 거리가 좀 있더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계속 쭉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실천해주고 나서부터 그해 겨울부터는 손발에 이렇게 동상이 올 정도로 심하게 차가운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여드름의 효과를 보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을 해줘서 그런지 옛날만큼 얼굴이 정말 빨개질 정도로 붉어지는 현상도 지금은 못 느끼고요. 어쩔 때는 손을 만지면 좀 따뜻한 느낌을 받기도 해요. 그리고 피지 분비를 더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바로 흔한 제품들 중에서는 유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유 같은 식물성 우유는 괜찮은데 동물성 우유, 우리가 좋아하는 흰 우유 있잖아요. 라떼에 들어가는 그런 우유? 그런 제품들을 먹으면 당 수치가 증가하면서 그 피지 분비를 더 유발하는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 분비가 더 많이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밀가루도 당 수치를 높이는 음식이고요. 군것질도 당연하고 그리고 의외로 구황작물 이런 것들 중에서도 당 수치를 높이는 그런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네이버에 당 수치를 높이는 음식들 이런 거 검색하면은 마치 표처럼 쫙 정리를 해놓은 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음식까지 나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우리 비탐지들은 그런 것들 참고해서 식사할 때 좀 피한다든지 해주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가장 좀 조심하려고 하는 게 유제품입니다. 다른 음식들은 먹어도 그렇게 큰 영향은 못 받는 편인데 유제품은 맨날 먹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염증성 트러블이 번지듯이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유제품은 저의 평생 숙제라고 생각하고 좀 의식을 하고 피하면서 먹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 30년 여드름 경험으로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 날씨가 더워질 때 하면은 우리 비탐지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트러블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공이나 흉, 그리고 피부 노화,
그리고 결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피부 체질이 예전이랑은 다르게 변하더라도 우리 뷰탐찌들이랑 같이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공유드리고, 앞으로 저도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뷰탐찌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꼭 힘내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우리 뷰탐찌들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